그때였다. 갑자기 유부초밥을 씹던 원준이 윽하며 인상을 확 찌푸렸다. 원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이라도 씹었는가 하여 바라보니 원준은 브로콜리를 쳐들고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브로콜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터진다. 자, 원준이 한마디 내뱉습니다. 자, 이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습니까? 마음고생을 하던 원준이가 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 맛있게 점심을 먹는 혹은 먹을 걸 먹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마디 하죠. 터진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첫 번째, 사건을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죠. 그래서 사건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놓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있던 사람이 즐겁게 있던 사람이 터진다라고 하면 주위에 있던 반응은요. 궁금해하겠죠. 호기심, 긴장감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가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원준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해결될 것임을 짐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터져. 뭐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뭐예요?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 이쑤시개를 그대로 든 채 원준의 브로콜리의 시선을 모았다라는 것은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이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터진다 이후의 사건이 전개되거든요. 그런데 PPT 내용이 상당히 긴데 설명할 내용, 요소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자르고 여기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터진다 이후에 어떤 모습이냐면 브로콜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과정이 몇 페이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작은 불꽃 같은 것들이 터진다. 노랗고 작은 점이 보인다. 꽃봉오리가 터지며 개화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요. 브로콜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말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왜 길게 특별한 설명 요소도 없이 왜 넣어놨느냐? 우리 개관 설명할 때 환상적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므로써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제 이걸 읽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을 사람으로 하여금 발휘하게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환상적 사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현실에서도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교육적 의도가 들어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더 이상의 설명 요소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요. 그러면 이 글 쓴 이는요. 브로콜리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이것만 보면 돼요. 원준의 삶이 변화, 전환될 것임을 암시해 준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무엇이냐? 브로콜리 꽃이 개화하는 것의 의미, 그 변화 과정이 브로콜리 꽃이 개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자, 크게 두 가지로요. 원준이 그동안 겪었던 마음 고생이 해결되려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고요. 문제 상황이 뭐였는데 마음 고생 때문에 오른손이 브로콜리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개화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 복싱 선수로서 가졌던 마음의 짐을 떨치며 또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암시한다. 원준이가 힘들었던 게 뭐예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을 때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복싱하기가 싫었다고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니 그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도 내용을 좀 생략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개화한 브로콜리 꽃을 묘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브로콜리 꽃의 향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습 역시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 산에서 내려오면서의 서술자의 생각들 조금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긴 얘기했다 한들 내가 뾰족한 대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긴 했다. 자, 이 앞의 내용이 뭐였냐면 서술자인 나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조금 섭섭해하는 부분, 그 다음부터 이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서술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맛있는 걸 사줄까? 아니면 시원하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며 기분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쓰기야 했을 테지만까지 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지만 뭔 할 수 있다? 상대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어젯밤 박광석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어젯밤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제일 앞에 줄거리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할머니의 앵무새가 죽었잖아요.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곁에 있어 줬다라고요. 이 곁에 있어 주는 이 행위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대를 위로하고 배려해 주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니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대개 비슷하구나. 시리에 빠진 연인을 달래는 방식은.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원준에게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무슨 내용일까? 나 복싱 관두기로 했다. 사진은 원준의 오른손을 찍은 것이었다. 자, 원준은 복싱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싱을 관두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짐을 다 해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라는 것을 나타낸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데요? 내적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합니다. 아직 끝에 시든 꽃봉오리들이 조금 달려있고 색깔이 군데군데 푸릇푸릇했지만 거의 온전한 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제 원준이가 온전한 손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적 갈등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나는 잘 됐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 자, 나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살래가 아니라 잘 됐네 라고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맺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 펀치였습니다.